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 이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콤플레이크가 아니라고요? 그래. 그래놀라니까 그래놀라의 그래놀라와 그래놀라만 그래. 드디어 꽉 채운 한 끼네요. 그래놀라. 처음이다. 원물로 꽉 찬 한 끼. 그래놀라 마케도네이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농축산물의 시세 정보를 생방송으로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의 백근곤, 박혜연입니다. 네, 익산시가요 이번 달 말까지 방치, 불법 소각, 또 매립되고 있는 영농 폐비닐을 집중 수거한다고 합니다. 농민들이 폐비닐을 수집해서 마을 집화장에 보관을 해두면 익산시에서 수거를 하고요. 무엇보다도 수거 장려금까지 지급을 한다고 그래요. 네, 이렇게 수거 장려금을 지급하는 건요. 아무래도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네, 이 폐비닐 등급에 따라서요. 킬로그램당 A 등급은 110원, B등급은 100원, C등급은 90원 이렇게 지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훌륭합니다. 네, 이번 계기로요. 좀 자율적인 수거 체계를 정착시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잘 정착이 돼서 네. 농촌 환경 개선에 꼭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저희가 주목할 농산물은요. 감자와 배 그리고 축산물, 한우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의 경매 시황부터 확인하시죠. 네, 오늘 거래된 주요 농산물 경매 시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 반입량부터 보시죠. 네, 오늘 들어온 물량입니다. 과일 1,341톤, 과일과채 711톤, 일반 채소 5,807톤 들어왔습니다. 총 7,860톤 들어왔고요. 어제 들어왔던 물량과 비교했을 때는 214톤 정도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반입 물량부터 보겠습니다. 506.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558톤 정도 들어왔었는데요. 어제보다 물량은 적습니다. 51.72톤 적게 반입됐습니다. 무 2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시죠. 6,594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7,900원, 최저가는 5,8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6,376원을 기록했었는데요. 오늘은 6,500원대로 시세는 상승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218원 올랐습니다. 6,594원을 기록했습니다. 무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일 7,053원을 기록했고요. 그 후로는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어제였죠. 6,376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래도 오늘은 다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6,594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시금치입니다. 107.6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103.8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3.8톤 정도 더 증가했습니다. 시금치 포항조 500g 상품 기준입니다. 평균가는 2,428원, 최고가는 2,800원, 최저가는 2,350원에 낙찰됐고요. 네, 오늘 시세 2,428원입니다. 어제는 2,700원대였는데요. 어제보다는 하락했네요. 357원 떨어지면서 2,428원의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평균가입니다. 11월 3일 2,845원이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냈다가 다시 상승하는 듯 싶었는데 오늘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2,428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생고추도 보겠습니다. 114.4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110.6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3.7톤 정도 더 많이 들어왔네요. 오이맛고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보겠습니다. 3155원, 최고가는 32,000원, 최저가는 29,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는 3315원을 기록했는데요. 오늘은 3155원으로 어제보다는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160원 떨어졌습니다.
네, 오이맛 고추고요. 최근 일주일 동안의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일 24,423원을 기록한 이후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어제였죠. 33,315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큰 변화는 없지만 약간 떨어졌습니다. 31,155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다음 품목은 호박입니다. 261.1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278.2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17.08톤 더 적게 들어왔습니다. 단호박 8kg 상품 기준 평균가입니다. 22,622원을 기록했고요. 최고가는 28,000원, 최저가는 18,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어제는 21,861원이었는데 오늘은 22,000원대 시세를 형성했습니다. 등락가 보시죠. 761원 상승하면서 22,622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입니다. 큰 변동폭은 없는 상황이고요. 11월 1일 27,500원,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11월 2일 3만 원까지 또 상승을 했고요. 이 가격은 최근 일주일 동안의 최고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로 비슷한 시세를 유지하긴 했는데요. 오늘은 좀 빠지면서 28,000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고요.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세는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시세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10월 9일 같은 경우 22,000원대였고요. 10월 19일 올해 26,000원대까지 시세가 상승했었는데 오늘 현재 같은 경우도 22,622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유지했습니다. 네, 산지별로도 보시죠. 단호박이고요. 경북 영주시 12,334원을 기록했습니다. 부산 강서구도 보겠습니다. 18,490원에 낙찰됐네요. 강원 원주시입니다. 13,122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광역시가 최고가와 평균가 모두 높았습니다. 최고가는 28,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는 24,591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거래된 주 농산물 경매 시황 살펴봤고요. 오늘의 채소는 감자입니다. 반입 물량과 경락가 확인해 보시죠. 감자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오늘 285.5톤 들어왔네요. 어제는 225.7톤 들어왔었고요. 어제보다는 한 59톤, 60톤 가까이 더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감자 수입품종 2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46,800원, 최고가는 51,500원을 기록했고요. 최저가는 44,000원에 낙찰됐습니다. 네, 어제 시세는 48,000원대였는데 오늘은 46,000원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보다 한 1,443원 정도 떨어지면서 46,800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7일 동안의 최고가 보겠습니다. 11월 1일. 11월달 첫날에 45,000원으로 시작했고요. 그 후로는 상승세를 보여줬죠. 네, 한 8,000원 정도 오르면서 11월 6일 어제는 53,000원까지 상승을 했고요. 오늘은 좀 빠지면서 51,500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전년도 30일 평균가 역시나 그래프로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선이 지난해 그래프, 실선이 올해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10월 9일 시세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간격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오늘 46,800원의 평균가를 기록했고 지난해보다 높은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강원 평창군 36,704원을 기록했네요. 강원 원주시도 보겠습니다. 42,541원. 강원 홍천군은 31,197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산지별로 보겠습니다. 예천군이 57,000원으로요. 최고가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고요. 평창군은 56,000원을 기록했네요. 자, 원주시는 평균가 중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42,541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감자 경매 시황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연결해서 국내 1호 팜캐스터죠. 이경화 팜캐스터 통해서 경매 현장 분위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락동 36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팜캐스터 이경화입니다.
벌써 한 주의 절반인 수요일인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전일 대비 수요일에 좀 느껴지는 가락동의 분위기는 좀 모든 농산물들이 소폭 지금 반입이 감소된 듯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인공인 감자는 어땠는지, 자, 이제는 국민 간식이 되어버린 못생겨도 맛은 좋은 감자에 대한 경매상을 좀 꼼꼼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매사님부터 먼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청과 감자경매사 이용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매사님은요, 저 멀리 계셔도요, 제가 감자 경매 하시겠구나 하고 제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경매사님이 사과를 경매하시겠어요? 귤을 경매하시겠어요? 좀 닮았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전 별명이 불량감자입니다. 아유, 왜요? 왜 불량감자예요? 아니, 그나저나 정말 이렇게 보니까 전일 대비 조금 전반적으로 수요일이라서 그런지 소폭 좀 농산물들이 좀 감소한 듯한 반입이 감소했던 모습을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전체적으로 조금 감소한 것 같고요. 네. 감자도 어제보다는 저희 청과 기준으로 약 한 30톤 정도 지금 덜 반입된 상황입니다. 그래요? 반입 물량을 좀 더 꼼꼼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지금 한 어느 정도 들어와 있나요? 어제는 저희가 감자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한 250톤 정도 들어왔고요. 저희 청과가 어제 이제 110톤 정도 들어왔는데 금일은 저희가 한 70톤 정도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이따 경매가 끝나봐야지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감자만큼은 일단 지금 제철 만난 만큼 좀 소폭 증가한 모습을 좀 반영량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감자가 이렇게 증가한 데는 좀 이유가 있을까요? 전주 후반부터 고품질 감자 가격이 5만 원대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그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감자들이 금주에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고품질의 감자들이 좀 쏙쏙들이 좀 모습을 보이면서 반입량의 증가를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우리 산지에서 지금 걱정 또 우려의 목소리가 좀 들려오는 게 수입 감자가 지금 말 그대로 물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도매시장에 어떤 좀 가락동의 영향이 분명히 있겠죠? 네. 수입 감자는 지금 현재 가락시장에만 반입이 되고 있고요. 전주까지는 1일 50톤 정도가 반입이 됐는데 금주부터는 이제 1일 7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가요? 좀 이 정도 양이면은 지금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걱정할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봐도 되는 건가요? 지금 수입 감자하고 그 국산 감자는 지금 용도가 약간은 틀린 부분이 있는데요. 네. 국산 고품질 감자는 뭐 대형마트나 SSM 뭐 소형 그 슈퍼마켓 같은데 이제 주로 매대에 깔리고 네. 수입 감자 같은 경우는 매대용으로 판매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식자재 용도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품질 감자에는 크게 지금 가격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에 그 식자재용 그 납품용 감자에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좀 전반적으로 이제 식자재 쪽이니까 우리 소비자 직접 만날 수 있는 감자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 계신 분들은 너무나 큰 걱정을 좀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고 좀 마음 놓을 수 있게 얘기 좀 해주신다면요. 네. 뭐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수입 감자 그 품질 자체가 지금 국산 감자보다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불량 감자 이거 지금 우리 국내산이 아니고요. 어디죠? 해외산. 그렇죠. 예, 외국에서 물 건너온 애들이 불량스러운 애들이기 때문에 고품질의 감자, 우리 국내 감자를 따라올 수가 없기 때문에 고품질의 감자를 계속 출하해 주신다면 큰 걱정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감자 경락가부터 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어느 정도 좀 형성이 되어 있나요? 전일 감자 경락가는 이제 사이즈별로 틀리긴 한데요. 자, 감자 왕왕이 보통 4만 원에서 4만 8천 원 선이 됐고요. 그 센터 다마인 왕특이 4만 원부터 5만 4천 원까지 형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이제 특자가 3만 원부터 3만 9천 원 정도가 형성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강세가 형성되고 있고요. 수입 감자는 미국산이 2만 5천 원대, 그리고 호주산은 지금 3만 원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은 확실히 좀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한눈에 봐도 지금 국내산과 이제 수입 감자의 차이가 좀 크게 난데 하지만 뭐 품질면은 따라올 수 없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 뭐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이 계절에 가장 인기 좋은 건 우리 감자의 친구 고구마. 예, 고구마 역시 지금 뭐 소비는 계속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감자의 소비는 지금 어때요? 뭐 고구마는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뭐 감자하고는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감자는 12월부터는 각급 학교들이 이제 방학을 하기 때문에 식자재용은 이제 약간 뭐 소비가 둔화되겠지만은 가을 감자랑 뭐 제주 겨울 감자 그리고 하우스 감자들이 이제 연달아 출하가 되면서 고품질들의 감자이기 때문에 시세는 겨울에도 지속적으로 강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으셨죠? 산지에 계신 분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세는요 하루하루 지날수록 다음 주, 그 다음 주가 될수록 더 강세를 유지해 준다고 하니까요. 그냥 무리 없이 좋은 품질의 감자를 잘 출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 그대로 우리 가락동 365에서 누차 반복해도 아쉽지 않은 게 늘 선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예, 우리 산지에 계신 분들이 좀 출하 시에 이런 부분을 더 신경을 쓴다면 제값을 잘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떤 점을 좀 우리가 더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감자 같은 경우도 이제 균일한 선별이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가을 감자 출하 시기에 이제 가장 좋은 팁으로는 그 센터 다마인 왕특에 너무 굵은 왕왕이 혼입이 되면은 그 납품업자들이 구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왕특의 왕왕 아주 큰 감자가 안 들어가고 균일하게 선별되는 게 중요하고요. 또 감자가 지금 고단가를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량 부분에서 20kg 박스에는 21kg, 10kg 박스에는 11kg 정도 확실히 중량을 채워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요. 섞임 없이 좀 큰 건 큰 거대로, 작은 건 작은 거대로 그렇게 잘 포장해서 출하하신다면은 제가 봤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감자 준비해 오셨죠? 네, 우리 감자를 좀 짠 보여주세요. 와, 진짜 좀 높이 얼굴 가까이 좀 딱 보여주신다면 닮았어요. 네. 형제인 줄 알았어요. 농담이고요. 어떤 감자를 좀 소비자들이 한눈에 딱 봤을 때 요거 참 좋은 감자다 하는 감자 있잖아요. 한번 감자를 보여주시면서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네. 요거는 이제 강원도산 저장 감자인데요. 예. 감자는 어떻게 됐든 이제 모양이 이쁘고 둥글고 그 단단하고 과육이 단단하고 표피가 까지지 않은 감자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건강하게 자란 감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불량감자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좀 둥글둥글하면서 표면이 좀 흠집 없이 고른 게 제맛 잘 내는 좋은 감자라고 합니다. 자, 감자 고구마 경매하시잖아요. 네, 제철 맞은 만큼 좀 자주 나와서 좋은 정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봤습니다. 수입 감자에 대한 우려 너무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말 그대로 다음 주로 갈수록 더 강세로 유지한다고 하니까 산지에 계신 분들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는 가락동에서 감자에 대한 경매 상황 짚어본 팜캐스터 이경화였습니다. 네, 7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지금부터는 스튜디오에서 농업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협품목연합부 윤영채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농협경기지주 품목연합부 윤영채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나와주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감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11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일단 감자 반입량부터 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올해 11월 현재까지 감자 일평균 반입량은 183톤으로 작년 11월 평균인 212톤보다 좀 줄어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11월 중순부터는 점차적으로 이제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평균 약 30톤 가량 적은 상황인데 그러면 가격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네, 올해 11월 현재까지 평균 가격은 한 43,957원으로 작년 11월 평균 가격인 36,644원보다 20% 이상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11월보다 한 20% 높게 형성이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근데 가을 감자 생산량은 또 어떻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금년도 그 가을 감자 생산량은 전년 대비 한 33% 증가한 31,652톤 정도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재배 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자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한 2% 정도 증가한 2,456헥타르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감자로 잡목 전환을 한 농가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재배 면적이 이렇게 늘어나더라도 감자의 작황이 좋지 않다면 반입량이라든지 가격에 또 영향을 줄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이 감자의 작황 상태는 좀 어떻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작황은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단수는 주산지인 제주도 지역이 고온, 그다음에 가뭄 피해, 그리고 10월 초에 이제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좀 작황이 좀 부진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8%, 평년 대비해서는 한 20% 정도 감소한 시바르당 1,343kg이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량은 재배 면적 증가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전년 대비해서 한 33%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가을 감자가 본격 출하되기 전에요. 11월 출하량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11월 감자 출하량은 네. 전년 대비해서 한 4.9%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 저장 봄 감자 출하량이 전년 대비 이제 3% 정도 증가하지만 네. 11월 출하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고랭지 감자 작황이 부진하기 때문에 한 7% 정도, 7.7% 정도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감자에 대해서 꼭 짚어볼 사안이 하나 더 있습니다. TRQ, 저율관세 할당 물량 활대로 이 수입 감자 물량이 좀 증가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수입 감자는 이제 가락시장 등 이제 대형 도매 시장 중심으로 해서 미국산이라든지 호주산 등이 지금 풀리고 있는데요. 네. 저율관세 할당 물량은 10월까지 한 2,600톤 정도지만 저희 정부가 이제 수입 물량을 이제 2배로 네. 늘렸기 때문에 연말까지 추가적으로 한 3,000톤 정도가 더 이렇게 들어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물가 안정을 취지로 감자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가을 감자 재배 면적이 또 증가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좀 농가에 피해가 있지는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네, 정부가 물가 안정이라는 취지로 지금 수입을 하고 또 이제 쿼터 증량은 그렇지만 이제 쿼터 증량은 좀 과잉된 대응이 아니냐 이런 또 현장에 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있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는 이제 가을 감자의 재배 면적이 일단 증가를 했고 이제 과거의 사례에서 이제 양파라든지 건고추 같은 이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그 대량 소비처인 그 식자재, 외식업체, 요식업체들이 이제 수입 감자로 이제 대체를 할 경우에 국내 감자의 어떤 생산 기반을 좀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소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감자 농가의 걱정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식품인 감자 수입을 또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이 GM 감자 수입을 하게 되는 건지 이에 대해서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미국의 식품 기업인 그 심프로트사는 이제 자사의 감자에 대해서 오랫동안 놔둬도 색이 변하지 않고 튀겼을 때 유해 물질이 생성되지 않는다. 네. 이렇게 유전자 조작을 했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 네. 이는 이제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아미노산인 아스파라긴과 환원당 그리고 이제 폴리페놀 산화효소의 그 생성을 좀 억제시키기 때문인데요. 네. GM 감자의 이제 수입을 허용을 하게 되면 저장의 용이성이라는 측면만 보고서 그 감자를 수입하는 기업들이 좀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국내에 감자 자급률이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이 감자가 이거 원형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식품 중에선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좀 이 GM 감자 어떤 형태로 공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유전자를 변형한 이제 콩이나 옥수수 같은 경우는 유전자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단백질이나 핵산이 포함되지 않는 지방이나 전분 등 이제 특정 성분만을 추출을 해서 식용유라든지 전분, 그다음에 당 이런 식으로 이제 가공해서 판매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GM 감자는 이제 통째로 수입을 해서 감자 튀김용으로 이렇게 공급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소비자와 농민 단체들이 안전성 재검토를 요구하며 수입 저지에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어떤 점들이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요? 네, GM 감자를 개발한 그 카이어스 로맨스 박사의 말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자가 이제 갈변 현상을 일으키는 이제 멜라닌 생성에 관계되는 유전자를 억제를 하면 감자의 자연적인 어떤 스트레스에 의해서 저항 반응이 저해된다는 점을 감자를 개발하고 난 이후에 알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는 이제 그 감자에 독성 물질이 축적이 돼도 색깔이 변화가 되지가 않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독성 물질이 축적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고서 소비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참 GM 감자 수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는지 한번 전화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강성필 과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한농연 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성필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년부터는 유전자를 변형한 미국산 감자를 들여와서 감자튀김이나 이 감자칩을 만들어서 파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이 유전자 변형 감자 수입으로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부분인가요? 네, 일단 GM 감자 수입으로 인해서 국내 농업에 미칠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GM 감자의 수입 승인으로 인해서 이외에 또 다른 GM 작물의 수입이 본격화될 우려가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GM 감자의 국내 재배 가능성뿐만 아니라 국산 감자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좀 우려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농림축산식품부가 발간한 2018년도 양정 자료를 좀 참고해 보면 2017년도에 국내 잠정 식량 자급률이 대략 48.9% 정도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량 자급률에 대한 정부 목표치에 대비해서 가뜩이나 떨어지고 있는 자급률이 이 GM 감자 수입 승인으로 인해서 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GM 감자의 안전성 승인 절차 취소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특히나 유전자 변형 감자는 성분 추출이 아니라 직접 먹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더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동안 유전자 변형 농산물은 그 특정 성분만 이렇게 추출을 해서 네. 식용유나 물엿 그리고 가공식품 등의 제조에 이렇게 대부분 활용돼 왔는데요. 이게 모두 잘 아시다시피 감자는 원재료 자체가 튀김이나 스낵 그리고 간편식 등으로 많이 활용되는 농산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식약처가 이 계획대로 GM 감자를 이렇게 수입하게 된다면 네. 기존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보다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자를 통째로 먹는 만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더 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GM 감자 수입과 수입산 감자가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분명히 농가에도 피해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수치상으로 판단하는 네. 것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 무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이제 정량적인 분석이 있어야지만이 추후에라도 이제 확인이 가능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 감자든 일반 감자든 간에 이 수입 감자가 증가하게 되면 국산 감자의 어떤 가격이나 판로 그리고 나아가서는 제가 방금 전에도 언급했다시피 자급률 부분에도 분명히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이걸 이제 단적인 예로 2014년도에 국내 식용콩 자급률이 대략 36%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2017년도에는 22%까지 급락을 하게 됐거든요. 네. 이런 현상에는 사실 저가의 수입콩이 대량 수입된 것이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본다면 일정 부분 좀 예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농민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분들 입장에서도 유전자 변형 농산물에 대한 구분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따른 뭐 표시 의무제 같은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까? 일단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GMO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 특정 성분만 추출해서 가공식품의 원료로만 거의 이렇게 활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네. 이제 GM 감자는 이게 조금 다르거든요. 주지하다시피 식용 감자는 튀김이나 그 스낵이나 간편식 등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이 패스트푸드점에서의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식품 접객업소는 그 GMO 표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감자 요리가 어떤 재료로 만들어진 것인지 소비자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좀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 이 GM 감자 수입에 대한 논란이 참 많은 상황입니다. 네, 예. 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앞으로 식약처의 최종 승인 과정까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네. 네, 저희 특별히 이제 한농연은 11월 13일에 그 14만 농업 경영인 총궐기대회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M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포함해서 산적해 있는 그 농정 현안 해결과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 공언한 농정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집회인데요. 이 집회를 통해서 GM 감자 안전성 승인 절차 철회를 포함한 한농연 요구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네,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GMO 완전 표시제를 요구하는 소비자단체 청원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체 구성을 약속했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좀 이에 따른 해외 사례가 있는지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요. GMO 완전 표시를 실시하는 해외 국가, 해외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 1983년도 그 최초의 GMO인 이제 그 소 생장 촉진 호르몬이라든지 1996년 라운드업 레디라는 GM 콩이 이제 상용화된 이후로 EU에서는 1997년 전 세계에서 최초로 GMO 표시제를 도입했습니다. 예.
비의도적 혼입 0.9% 이하만 표시 제외로 인정을 하고 특히 GMO 단백질이나 DNA 검출 여부와 상관없이 GMO를 원료로 사용을 하게 되면 네. 무조건 표시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생각하시기에 이런 논란들이나 갈등들이 좀 줄어들려면 어떤 뭐 대응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GMO에 국한된 부분들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네네. 국가 차원의 지속 가능한 먹거리 품질 기준 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민의 그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제 학교 급식부터 급식용 재료의 이제 품질 기준으로서 국내산 원재료를 우선 사용한다든지 화학 합성 식품 첨가물 사용 금지, 뭐 방사능 검출 및 GMO 제외 등 이런 어떤 기준들을 좀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수입 감자, 특히 GM 감자에 대한 논란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끝으로요. 감자 반입량과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11월 그 감자 도매 가격은 그 출하량 감소로 전년 대비 상승한 20kg당 37,000원에서 4만 원 내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냉지 감자 작황 부진을 고려해서 정부가 비축 물량 2,000톤을 지금 네. 시장에 공급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에 급격한 급등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까지 감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뭐 수입 감자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런 뭐 목소리들을 좀 관계 부처들이 귀를 기울여서 네. 최선책이 마련되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과일 시황입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오늘 거래된 과일 경락가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일 전체 반입 물량입니다. 사과 반입 물량은 148.7톤입니다. 어제는 175.2톤 들어왔는데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 26.58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사과 중에서도 미시마 품종이고요. 10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2,243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31,730원을 기록했는데 어제와 비교해서 1,487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3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 10월 초 쭉 이어지다가 11월 6일 4만 1,000원의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6일보다 오늘은 한 5,000원, 6,000원가량 하락했습니다. 3만 5,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한 달간의 평균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월 19일 34,236원대의 가격을 기록했고요. 이 가격대가 쭉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소폭 하락하면서 오늘은 32,243원의 평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단감입니다. 전체 반입 물량은 214.1톤이고요. 어제는 250.7톤 들어왔습니다. 36.59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단감 부유 품종입니다. 10kg 상품 기준 평균가 23,522원을 기록했습니다. 어제는 23,090원을 기록했고요.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432원 하락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27,000원에서 3만 원대 가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11월 5일 27,000원의 최고가였고요. 소폭 상승하면서 오늘은 3만 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단감 부유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가도 가격에 큰 변화는 없는 상황입니다. 24,400원대 10월 초에 기록을 했고요. 중순에 들어서면서 26,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중순 이후 가격 상승하면서 오늘은 23,522원에 거래됐습니다. 다음 품목은 참다래 그린입니다. 10kg 상품 기준이고요. 평균가는 23,9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23,961원, 어제와 오늘 같은 가격 23,96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딸기입니다. 서량 품종이고요. 2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62,259원입니다. 어제는 59,925원이었고요. 334원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과일 살펴보고 계십니다. 오늘의 과일은 바로 배인데요. 이 배의 전체 반입 양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 오늘 83.53톤 들어왔습니다. 어제는 97.79톤 들어왔고요. 14.26톤 감소한 반입 물량을 기록했습니다. 가격 보겠습니다. 신고배고요. 15kg 상품 기준 평균가는 35,975원입니다.
어제는 32,716원을 기록했고요. 3,259원 어제보다 상승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의 최고가입니다. 58,000원부터 41,000원의 가격 등락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월 3일 41,000원의 가격을 기록했고요. 그 이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오늘은 52,000원의 최고가에 낙찰됐습니다. 다음은 최근 한 달간의 평균가입니다. 한 달간을 놓고 보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양상이었습니다. 10월 9일 23,700원대를 기록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약 만원가량 상승했습니다. 37,900원대의 거래가 됐고요. 31일보다는 오늘 좀 하락했습니다. 35,975원에 거래됐습니다. 네, 다음 산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충남 연기군은 27,975원에 거래됐습니다. 경기 남양주시는 23,984원이고요. 경기 평택시는 22,734원. 전체 산지별입니다. 천안시가 최고가 71,000원을 기록했고요. 평균가 중에서도 천안시가 3만 원을 넘었습니다. 32,596원. 그리고 남양주시는 23,000원대, 연기군은 27,000원대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렇게 과일 시황을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농협품목연합부의 윤영채 팀장과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반입량이 한 83.53톤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라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최악의 그 폭염과 그 개하기 저온으로 인해서 그 상당히 좀 비대불량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작황불량으로 인해서 반입량은 전년 대비해서 14% 이상 감소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한 14% 이상 감소를 했다고 하면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거든요. 가격은 좀 어떤가요? 네, 그 특상품과 부족으로 인해서 좀 강보합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신고 상품 15kg 기준으로 해서 34,000원 선으로 이는 전년 대비 46%, 평년 대비해서는 한 18% 정도 상승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좀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배 산지는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네, 중부 지역인 그 천안과 안성배가 가장 최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배 한마당 큰 잔치가 지난 2일에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어떤 행사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한국 우리배 연구회가 이제 12월 2일 강원도 원주에서 진행한 행사입니다. 인천의 강화, 울산, 경기 파주, 전남 나주 등 전국의 한 24개의 지역을 대상으로 배 주산지 과실 품평에도 좀 병행이 됐습니다. 대상 품종은 이제 신고를 포함해서 원앙, 황금, 화산, 만풍, 추앙배 등 총 12명을 선발을 해서 시상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 행사에서 이 전국 최고배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최고상을 수상한 주인공이 있어서 1등이요? 네, 전화 연결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전 울산 울주군에서 배농사를 하고 있는 윤동현이라고 합니다. 네, 먼저 최고상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아니 근데 네, 감사합니다. 올해 배 농사 짓기 정말 힘드셨죠? 올 봄에 벚꽃 냉해부터 여름엔 또 올해 엄청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가뭄으로 작황이 좋지는 않았어요. 저뿐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뭐 작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 전국 배 품평회에서 이렇게 최고 배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셨는데 기분이 또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좋은 배를 재배하는 만큼 특별한 비결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수상 소식을 듣고 처음엔 진짜 제가 받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수상자들이 한 20, 30년의 경력을 다 자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수상을 제가 이 경력이 짧은 제가 수상을 확인하고 나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실만 하네요. 그리고 비결이라기보다는 저희 지금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그리고 유치원생의 그 아이들이 있는데요. 네. 항상 우리 아이들이 먹는다는 그 생각으로 하면서 배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먹는 배라고 생각. 이보다 더 신뢰가는 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농가에서 재배하는 배가 좀 독특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품종인가요? 배하면 아까 안 그래도 그 TV에서 정말 신고 시세 이렇게 나왔는데 배하면 다 신고를 먼저 생각을 하시잖아요. 짙은 노란색 크기가 큰 품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희가 지금 재배하는 황금배는 야구공 정도의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색상은 지금 보시는 노란색의 아이보리색을 띱니다. 네. 그리고 중소가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소비자가 요즘에는 큰 배보다 중소가를 선호하셔가지고 소비자 반응도 좋고 그리고 과육이 부드러워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맛살대입니다. 이 배가 얼마나 인기가 좋으면 벌써 이 생산량 전체가 품절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울산 저희 그 황금배 연구회하고 울산 농업기술센터에서 함께 네. 황금실록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서 출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년 이 엄격한 품질 관리를 해서 올해는 10월 말에 모든 물량이 판매되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이제 그 남은 물량을 가지고 울산 농업일의 날 행사에 시식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량 판매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더 맛있는 또 황금배를 생산해서 또 소비자 여러분들께 찾아뵙겠습니다. 네, 더 맛있는 배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저희가 시간 관계상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 너무 잘하셔서 다음에 스튜디오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고사 수상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전화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뭐 이렇게 최고상 주인공과 전화 연결을 해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윤영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배품종 개발과 연구가요, 좀 잘 진행되면 분명히 농가 소득에도 도움이 될 텐데 좀 어떤 점들을 고려하면 좋을까요? 그 배품종 개발은 네. 지금 이제 다양한 품종들이 사실은 이제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산지에서는 저장성이 높은 품종에 대해서 상당히 좀 선호를 하셨기 때문에 아직도 좀 신고배 위주로 이제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신품종에 대해서는 이제 널리 재배가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이제 뭐 현재 이제 맛이 좋은 이제 뭐 신화배라든지 창조배, 뭐 한아름배, 그리고 이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이제 조이스킨 이런 다양한 이제 품종들이 사실은 이제 개발이 돼 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배 생산자 단체들과 이제 협조를 해서 신품종 배에 대해서 소비자가 좀 더 잘 알 수 있도록 이렇게 네. 홍보를 좀 강화해 나가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배 수확은 현재 좀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뭐 조생종배 같은 경우는 뭐 추석 전인 9월 초에 다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네네. 신고배 같은 경우는 이제 9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럼 이 배 수확을 끝낸 농가들 같은 경우는 좀 어떤 준비와 관리가 필요한 상황인가요? 네, 그 과수는 그 생육기 과원 관리뿐만 아니라 이제 수확 후 관리에 따라서 이제 이듬해 그 과일 생산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수확 후 과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특히 올해는 이제 냉해, 폭염, 그다음에 이제 동해, 뭐 이제 유례없는 좀 기상 이변을 좀 겪었기 때문에 그렇죠. 농가분들께서는 이제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서 수확 후 가온 관리에 대해서 어떤 교육이라든지 지도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이 그 어느 해보다 좀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배 출하량과 시세는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네. 내년 설 이전까지는 이제 생산량 감소 영향으로 이제 출하량은 11월은 이제 전년보다 한 12% 정도, 12월 이후에는 한 17% 이상 감소할 전망입니다. 가격은 이제 설 이전까지는 강보합세를 보이다가 이제 설이 이제 점차 다가오면 추가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배 소비 촉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겨울철 감기 예방에 이 배가 그렇게 좋잖아요. 그렇죠. 어제 말씀드린 뭐 백꿀찜이라든가 배 많이 드시면서 겨울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농산물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농협풍목연합부 윤영채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시각 7시 4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축산물 시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요 축산물 시황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돼지부터 살펴보시죠. 지육 킬로그램 기준입니다. 화요일 3,603원의 전국 평균 경매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0.2% 상승한 가격에 거래됐고요. 이어서 탕박돈 킬로그램 기준입니다. 화요일 3,603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대비 0.2%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어서 닭입니다. 닭도매 가격 6개 킬로그램 기준 화요일은 2,793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대비 3%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다음 특란 10개 기준입니다. 화요일 1,201원이고요. 전일과 비교했을 때 0.2% 하락한 가격입니다. 네, 이렇게 특란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축산물은 바로 한우입니다. 한우 경락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우 경락 주수 화요일 2,521도 경락 주수를 기록했습니다. 네, 한우 평균 지육 100g 기준 화요일에는 1,824원의 경매 가격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3.7% 상승한 가격입니다. 이어서 거새우입니다. 지육 100g 기준이고요. 1,871원에 거래됐습니다. 전일 대비 1.7% 상승한 가격입니다. 비거새우 지육 100g 기준 1,523원에 거래됐습니다. 유구 지육 100g은 1,115원에 거래됐고요. 전일 대비 3.3% 하락한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지금까지 한우 경락가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축산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 전문가 농협축산지원부 박종갑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이 소고기 도매 가격, 여러 가지 경락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소고기 도매 가격 보면 한우, 거새우, 비거새우, 그리고 유구 다양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용어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산 쇠고기는 한우와 보통 유구로 구분이 됩니다. 네. 한우는 암소, 거새우, 비거새우로 구분이 됩니다. 유구라고 하면 젖소에서 생산된 수송아지나 아니면 새끼를 낳지 않는 암소 젖소를 비육해서 도축한 소를 보통 유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등급 기준에 대해서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등급은 좀 어떻게 구분이 되고 등급별로 가격 차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좀 어떻게 달라지나요? 쇠고기 등급은 고기의 양을 나타내는 육양 등급, 그리고 고기의 질을 나타내는 육질 등급, 이 두 가지를 병행해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육질 등급은 숫자로 표시하는데요. 1, 2뿔, 1뿔, 1, 2, 3등급 총 5개 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육량 등급은 A, B, C 세 가지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가격은 당연히 육량과 육질에서 가장 좋은 1, 2뿔 A 등급이 가장 좋고요. 네. 나머지는 등급별로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에 맞춰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육질 등급만으로 한정해서 보자면 1, 2뿔, 1뿔, 1, 2, 3등급 이런 식으로 가격이 결정됩니다. 네. 자, 이렇게 쇠고기 도매 시장에서 쓰이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요. 한우 경매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북 음성 공판장의 김욱 축산경매사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늘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가지고 전화 연결할 때마다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네. 한우 경매는 좀 어땠습니까? 예, 지난주는 11월 1일 한우의 날을 맞이해 유통업체의 할인 판매 등으로 반짝 상승세를 보였지만은 이번 주는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우 거새우 지육 1kg 평균 가격이 지난주에 금요일 날 19,463원 형성되었고 네. 오늘은 평균 가격이 18,227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비교해서 오늘 가격이 좀 낮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까요? 예, 지난주 가격 상승이 이번 주 경매 물량 증가로 연결되면서 네.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10월 31일이죠. 경매 두수가 549두에 비해서 오늘은 791두로 44%나 증가했습니다. 네. 공급 측면을 볼 때 한우 거새우를 중심으로 산지에 출하 대기 물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입 물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 말고도 또 다른 요인이 있을까요? 예, 문제는 소비인데요. 경기 불황 속에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우 고기는 비싼 먹거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모임이나 회식 등으로 소비가 증가해야 하는데 요즘 이제 직장인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회식 문화가 줄어들고 또 간소화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식당 소비가 감소하고 있고요. 값싼 수입 쇠고기 시장 잠식 등도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네, 한우의 소비가 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분석할 수가 있을 텐데 근데 부위별로도 소비 상황이 좀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부위가 잘 나가고 어떤 부위가 좀 잘 안 나갑니까? 그렇죠. 한우 하면은 등심, 또 돼지고기 하면은 삼겹살인데 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식당에서 숯불구이나 불판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꾸이 부위, 즉 등심, 안심, 채끝, 안등채라고 하죠. 네. 이런 부위를 선호합니다. 꾸이 부위의 소비만 원활한 편입니다. 예. 그렇군요. 한우 가격이 떨어졌을 때 소비도 좀 잘 되면 좋은데 감소까지 했으니까 농가들이 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럴 때 특히 좀 신경 써서 출하를 하면은 그래도 좀 소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부분을 신경 쓰면 좋을까요?
예, 생산비 상승과 가격 하락으로 한 마리당 수익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한우 거새우 비육 농장의 경우 적어도 300두 정도는 사육해야 1년에 150두 정도 출하할 수 있는데 규모화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한우 농가들이 규모화되면서 과거에 비해서 홍수 출하로 인한 한우가 폭락 사태는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으로 향후 우리나라 인구 변화 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적정한 사육 두수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11월 한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예, 산지 출하 대기 물량이 많이 있어 경매 두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를 늘릴 만한 이렇다 할 호재가 없어 약세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우특산 경매사님, 오늘도 힘찬 목소리로 좋은 정보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농협축산지원부의 박종갑 팀장과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우 등급 판정 마리수는 지난해에 비해서 좀 어떤 상황입니까?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한우 등급 판정 두수는 56만 두입니다. 전년 동기 57만 6천 두 대비 2.8% 감소했는데요. 네. 원인은 거새우 출하 대기 물량의 감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우 도매 가격 같은 경우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어떤 편일까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킬로그램당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을 보면 도축 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공급 물량이 줄어든 거죠. 네. 거기에 따라 지난해 동기간 16,464원보다 7.7% 상승한 17,728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7.7% 가격이 상승했고 송아지 가격은 지난해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가격이 다 전반적으로 네. 전년 동기 대비보다 상승하는 경향을 띠는데요. 네. 올해 10월 수송아지 6, 7개월령 가격을 보면 396만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월에 365만 원이었는데 8.4% 상승했습니다. 암송아지 6, 7개월령 산지 가격도 320만 원인데 전년 동월 308만 원 대비 4.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또 궁금한 게 산지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산지 가격은 지역축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축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요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송아지 같은 경우에는 번식 농가의 가축시장 송아지 출장 두수라는 공급 요인과 그다음에 비육 농가의 입식 수요 이게 서로 이제 만나서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큰 소 비육우 가격은 도매시장 지육 가격에 영향을 받고요. 네. 송아지로 좁혀보면 수송아지는 도매시장 도매 가격뿐만 아니라 24개월 뒤에 출하했을 때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전망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다음에 암송아지 가격은 농가의 산업 전체 농가의 입식 수요, 번식 의향, 번식 의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 공급 측면에서 보자면 최근 일관 사육화가 진척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송아지 공급 물량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궁금한데요. 한우와 유구의 사육 두수는 전체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올해 9월 한유구 사육 두수는 313만 두입니다. 한유구라고 하면 한우 플러스 유구인데요. 네. 한우는 299만 두였습니다. 전년 동월 296만 두 대비 0.8% 증가했고 유구는 14만 5천 두였는데요. 전년 동기 15만 5천 두에 대비해서 반대로 6.8% 감소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한우 사육 두수는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세요? 올해 12월 한우 사육 두수는 1, 2세 사육 두수 증가, 반면에 도축 수는 감소하면서 작년 동기가 287만 두였는데요. 이것보다 1.5% 증가한 292만 두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한우가 늘어갈수록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날이 좀 추워지고 있는데 농가에서 여러 부분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우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들이 좀 필요할까요? 우선 임신우와 송아지 사양관리 부분을 좀 보면요. 사료와 급수 등을 청결하게 해줘서 깨끗한 먹이를 먹을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특히 수분이 많은 섬유질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통에 남아있는 것을 안 치워주면 그게 변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통을 깨끗이 자주 치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면역력 저하를 막기 위해서 비타민이나 광물질 같은 것을 축사내에 비치해서 소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 마찬가지지만 잘 먹고
충분히 영양 섭취가 되면 네. 체력도 좋아지고 면역력도 좋아져서 질병에도 강하게 됩니다. 특히 추울 때 송아지 설사병 같은 질병들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네. 새로 태어난 송아지는 특히 초유를 많이 먹여줘야 됩니다. 예. 또 일교차에 대비해서 방풍, 보온 관리도 해줘야 되고요. 뭐 송아지 전용 재킷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좀 그렇군요. 씌워주면 많은 네.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지난 5일부터는 가축 질병 치료 보험 시범 사업이 또 시행이 됐잖아요. 소의 경우는 좀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건가요? 기존에 있던 그 가축재해보험은 가축이 죽었을 때를 보상하는 겁니다. 예. 가축 질병 치료보험은 살아있을 때 질병이 발생했을 때 질병 치료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 보상해주는 보험인데 네. 지난 5일부터 충북 청주와 전남 한평에서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입 대상은 농장 내 모든 소가 보험에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우 본식과 젖소는 향후 태어날 수 있는 송아지까지 포함해서 한두 개를 추가로 또 보험에 가입해야 됩니다. 자세한 가입 대상은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표를 통해서 보면 되시고요. NH 농협 손해보험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보장 질병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송아지 같은 경우에 진료 항목은 설사, 폐렴, 관절 굴건증, 골절 등 4개인데 한우 번식우는 28개 있습니다. 다 다른 거죠. 가입 대상마다. 그리고 주요 질병 외에도 구제역, 송아지 설사병 같은 예방 접종도 보장이 돼서 농가들은 1,000원 비용으로 예방주사를 맞출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또 주의할 것은 지정된 진료 항목이라도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또 법정 전염병도 보장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NH 수험보험이나 NH 손해보험이나 시범사업 지역 축협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나 좀 해당 사항 있으신 분들은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추가적으로 이제 앞으로 한우 농가들에게 필요한 정보인데요. 한우 도매 가격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팀장님께서 좀 전망을 해주시죠. 올해 11월 한우 1등급 도매 가격은 도축도수 감소로 작년에 17,370원보다 좀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렇군요. 뭐 도매 가격이 아니라요. 이번엔 소매가 가격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좀 어떻습니까?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한우 소매 가격은 100g당 8,108원인데 전년 동기 7,897원 대비 2.7%가 상승했습니다. 네. 도매 가격, 산지 가격, 소비자 가격 다 상승하는 추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자, 앞서 이 축산 경매사와 얘기했을 때 한우 소비 상황이 좀 좋지 않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추석 이후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서 한우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입 소고기의 대체 소비가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농협은 한우의 날맞이 할인 판매, 그다음에 축산물 직거래 당터, 온라인 판매 이런 식으로 품질 좋은 한우를 합리적 가격에 국민 여러분한테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축산물까지 한우까지 짚어봤습니다. 자, 농촌진흥청이요 동물복지 인증 달걀에 대한 인식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4명 중 3명이 동물복지 축산물 안정성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동물권리 중심 제도와 정부의 철저한 관리 감독, 뭐 여러 가지 인증 조건들을 신뢰하는 이유로 좀 꼽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난해 동물복지 용어에 대해서 들어봤던 응답자가요 62.4%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1년 새에 응답자가 11.1% 오른 건데요. 네. 뭐 축산물 안전 문제에 국민적 관심이 좀 높아졌다 이렇게 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 동물복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품질도 높이고요. 소비자분들과의 이 신뢰도 쌓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농민의 든든한 동반자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또 축산 분야 함께해 주신 농협 축산 박종갑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 생방송 가락동 365에서는요. 치커리 그리고 석류, 호박의 시세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7시입니다. 꼭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방송 가락동 365 오늘 방송은 여기서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